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오후 4시입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5월에 총선을 하고 국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국회가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헌법에 따라서 정부를 구성하여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수립되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건국이라고 부릅니다. 건국은 어느 날을 딱 잘라서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건국 과정이 완결되는 날이죠. 그날이 바로 1948년 8월 15일입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생일을 기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건국 70주년 행사도 하지 않고 건국 100주년이라고 기리겠다고 약속하더니 그것도 취소하여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건국 기념일이 없는 생일이 없는 사생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목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 대한민국의 정체성,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무너뜨려 가지고 북한 노동당 정권과 남북 연방제를 통하여 장기 집권을 할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그 전 단계로 헌법을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지난 2년여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혁명이라는 논리로서 반헌법적 논리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헌법 질서, 헌정 질서를 허무는 일에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위반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재헌절을 맞아서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항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통령은 직무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헌법 제66조가 있습니다. 헌법 66조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여기서 대통령의 직무를 딱 정리를 하면은 5개입니다.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헌법 수호, 그리고 평화적 통일을 위한 노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에 필요한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부정을 합니다. 영토의 보전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앞에서 자신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남쪽 대통령이라고 함으로써 북한 지역을 우리 영토로 보고 있는 헌법 제3조를 위반했습니다. 국가의 계속성이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사안입니다. 국가의 계속성은 바로 대한민국의 생일을 건국기념일을 확실히 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건국기념일, 생일을 지워버렸다는 것은 국가의 계속성, 국가의 영속성을 파괴하는 총체적 헌법 위반 행위입니다. 헌법 수호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헌법 파괴의 직무를 수행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족 반역 집단인 반국가 세력인 김정은 정권과 민족 공조 또는 우리 민족끼리 자주 통일하겠다는 약속을 판문점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 그리고 헌법 제4조가 말하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부정하는 헌법 위반 행위입니다. 또 대통령은 취임할 때 이런 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유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정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헌법 준수의 의무를 문재인 대통령은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헌법 제1조. 헌법 제1조가 가장 중요하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이 헌법 제1조는 뭐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국민주권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행태를 보면은 계급주권론, 계급투쟁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사람으로 분류를 하면서 자기 편에 있는 사람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적폐다. 이게 계급투쟁론입니다. 국민주권론을 위반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국민주권론에 기반을 둔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철학이 다른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관은 대한민국의 가치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최고의 이념과 정면 배치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정책은 그 가치관에서 출발하니까 총체적 헌법 위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민주권론 대 계급투쟁론입니다. 국민주권론 대 계급주권론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쓰기 싫어하고 거의 모든 연설에서 자유란 말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국민주권론에 입각한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계급투쟁론에 입각한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가치관이 다른 사람입니다. 대한민국과는. 그 다음에 헌법 제3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따라서 북한 지역을 불법 강점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절대로 국가를 인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실체로서는 인정해야 되고 회담을 하고 할 수는 있는데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헌법 제4조가 바로 그렇습니다. 북한 지역을 우리의 영토로 인정하므로 대한민국 헌법은 반드시 자유통일을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불법 강점된 지역을 수복하는 것이 우리의 헌법의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헌법 제4조에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여기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려면은 북한은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뽑힌 정권이 아니므로, 구성된 정권이 아니므로 북한은 자유민주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북한과 통일을 논의하면 안 됩니다. 대화는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서독이 동독에 대하여 견지했던 원칙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서는 북한을 자유민주 국가로 인정하면 안 됩니다. 통일을 논의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것은 논의해도 돼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을 상대로 통일을 논의하고 합의를 한 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이 아니라 이른바 사기적 민족공조에 입각한 자주통일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헌법 제4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반역적 합의죠. 민족 반역자와 자주통일에 합의했다. 헌법 제4조 위반이고 헌법 제3조도 동시에 위반합니다. 그 다음 헌법 제5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5조.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지금 문재인 정권 하의 국군은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했습니다. 국가 안전보장의 최후 보루로서의 사명도 포기했습니다. 그 수많은 증거 중에 첫째, 국군은 북한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주적으로 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북한군을 주적으로 보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보겠다는 것이 그 말 속에 관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헌법은 북한을 주적으로 보도록 했고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군이 북한을 주적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은 북한을 적으로 보고 공산주의를 악으로 보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그건 국군의 생각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반헌법적 생각을 받아서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바로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짓밟은 것입니다. 정권에 충성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국군은 반드시 헌법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것이 국가의 안전보장의 필수 조건인데 따라서 헌법 제5조를 위반했습니다. 또 위반한 게 있습니다.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문재인 정권은
취임할 때부터 문재인 정권은 등장할 때부터 촛불혁명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공무원은 촛불혁명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바로 정치적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보장하는데 그 공무원은 어떤 존재냐? 헌법 제7조 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공무원을 문재인 정권에 대한 봉사기관으로 만들었습니다. 민노총 등 문재인 지지 세력에 대한 봉사기관으로 만들고 일반 국민의 이익을 도외시하는 그런 공무원 집단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습니다. 그 다음 헌법 제10조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헌법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인간 존엄성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그랬어요. 모든 국민은 문재인 정권은 북한 동포에 대한 인권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북한 동포는 헌법에 따라서 우리 국민입니다. 2,500만 북한 동포의 인권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국가가 지켜가야 한다는 이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1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은 사실상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불평등하다. 문재인 정권 편에 든 민노총 등 지지 세력에 대해서는 법을 우호적으로 적용하고 소위 적폐 세력에 대해서는 법을 어겨서라도 가혹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법을 계급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11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헌법 1조 국민주권론, 헌법 제3조 북한이 우리의 영토고 북한은 반국가단체다. 헌법 제4조 반드시 자유통일해야 한다. 헌법 제5조 국군은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한다. 헌법 제7조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지 정권을 위한 봉사를 하면 안 된다. 7조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헌법 11조 법은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헌법 69조 대통령의 선서 헌법 제66조 대통령의 책무 5개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헌법의 수호 그리고 국가의 계속성 통일을 위한 노력. 자, 이러면은 1조 3조 4조 5조 7조 10조 11조 66조 69조 지금 제가 외우는 것만 해도 9개 헌법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게 한국이 헌정위기에 서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헌법이라는 것은 활자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힘을 쓰게 만드느냐 하는 것은 국민이들이 행동을 통해서 활자에 불과한 헌법을 불러내어야 합니다. 불러내어 헌법의 힘으로 반역 세력을 또는 반역자를 응징해야 합니다. 그것은 국민입니다. 헌법은 지금 누워 있습니다. 헌법을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이게 오늘 제헌절 71주년을 맞은 우리의 다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